한국 문화를 멀리하던 일본인 아버지가 결국 한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사는 타나카 케니치입니다. 45세의 평범한 일본 무역회사 부장으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아내를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잃고 지금은 15살 딸 유미와 단둘이 살고 있죠. 오늘도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어 가사가 섞인 K-팝 노래였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일본 아이들이 한국 음악에 열광하는지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줄여달라고 외쳤으나 딸은 헤드폰을 쓰고 있어서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방문을 열자 벽면은 온통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도배되어 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봤지만 유미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며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 클립을 보고 있었습니다. 외국 것들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말하자 유미는 제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 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밝고 활발한 아이였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지금은 마치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뉴스에서 접하는 정치적 갈등과 역사 문제로 인해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딸이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우리 일본에도 훌륭한 문화가 많은데 왜 굳이 한국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딸과 저는 점점 더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죠. 아내가 없는 지금 딸은 제게 유일한 가족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사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무난하게 일해온 저에게는 드문 일이었죠.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사장과 함께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긴장되었습니다. 사장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의 소프트리더라는 IT 기업과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고 제가 그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타나카 씨는 우리 회사의 가장 안정적인 관리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의 말씀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리더는 서울에 본사를 둔 신생 IT 기업으로 최근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협업은 우리 회사에 큰 도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비즈니스는 처음이라 막막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사하며 한국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젊은 동료 하루키는 한국은 요즘 정말 핫하다며 여동생도 K-팝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나이 든 동료는 한국인들과 일하기 힘들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감정적이고 고집스럽다는 편견 어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정치적 갈등과 역사 문제 외에는 접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딸 유미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죠. 지금까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역시나 한국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음악 소리가 거슬리기보다는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딸의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딸의 관심사에 진지하게 다가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색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에 대해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선생님은 바로 제 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유미의 방문을 두드리자 음악 소리가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음 때문에 항의하거나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오늘은 제 표정이 달랐나 봅니다. 한국에 대해 어떤 걸 알고 있냐는 제 질문에 딸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건지 의심하는 눈치였죠. 회사에서 한국 기업과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유미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떤 회사인데요? 아빠가 한국 기업과 일하게 된다고요? 그동안 무관심했던 제게 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자 유미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책과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보는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관한 책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첫인상과 예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 만날 때 인사법도 달라요. 유미는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방에 있는 포스터와 책들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지한 공부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 기본적인 인사말, 식사 예절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본 비즈니스 장면을 예로 들며 설명했죠.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자니 제가 얼마나 딸을 오해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빠, 한국은 정말 재미있는 나라예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정이 많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가족 간의 유대도 강하고요. 유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으로 딸의 방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외국 것이라고 무시했던 포스터와 음악 책들이 사실은 딸의 열정과 지식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유미는 제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자 기뻐하며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한국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딸이 알려준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소프트리더의 회사 소개 영상을 보니 유미가 말한 대로 정중한 인사와 예의가 강조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취미가 실제로 가치 있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귀가해 편의점에서 딸이 좋아한다는 한국 음료수를 사갔습니다. 유미에게 건네며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려달라고 부탁했죠. 딸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 다리가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다리가 말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몇 주 동안 유미와 저는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종종 유미가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을 메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도 가르쳐 주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것이 딸과의 대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소프트리더와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몇 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제가 유미에게 배운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사용했을 때 한국 측의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화상 미팅 중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프트리더의 대표가 직접 만나서 최종 계약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타나카 씨, 이번 기회에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을 것 같소. 한국 파트너들은 직접 만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하더군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화상으로 대화하는 것과 실제로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기초적인 인사말 정도였고 문화적 차이로 실수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유미에게 출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미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요? 아빠가 서울에 가는 거예요? 완전 부러워요. 그날 저녁 유미는 방에 틀어박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녀의 방에서는 밤늦게까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유미가 작은 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빠를 위한 한국어 생존 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기본적인 인사말, 감사 표현, 음식 주문하는 법, 길 묻는 법 등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즈니스 미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도 있었죠.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울 지도와 함께 유미가 좋아하는 아이돌 앨범이 있는 가게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감동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딸이 제게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한 것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유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노트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미의 필체에서 딸의 진심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일본에 정돈된 나리타 공항과는 달리 인천공항은 더 밝고 개방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수많은 한글 간판과 안내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유미가 가르쳐준 한글을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실전에서는 훨씬 어려웠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호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보여드렸지만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어봤지만 택시기사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유미의 노트를 꺼내 안녕하세요라고 말해보니 기사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택시가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네온사인과 높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호텔의 도해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 한 분이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체크인 과정에서 예약 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담당 직원의 일본어가 서툴고 제 영어도 완벽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유미의 노트를 다시 꺼내 도와주세요라고 적힌 문장을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호텔 직원의 표정이 밝아지며 천천히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노트를 보며 기본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체크인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객실에 들어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노트가 없었다면 이 첫날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근처 한식당을 찾아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도 앱을 열었지만 한글로 된 도로명과 상호명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산도 없었습니다. 점점 당황스러워질 무렵 우연히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그곳은 아늑한 분위기의 가정식 한식당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한국어로 무언가를 물어보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다시 유미의 노트를 꺼내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라고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밝게 웃으시며 놀랍게도 서툰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 사람이군요. 비 많이 맞았네요. 그 따뜻한 환대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노트에 있는 메뉴 추천해주세요라는 문장을 읽자 아주머니는 기꺼이 특별 메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놀랍도록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유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내 노트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 정말 고마워. 유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의 첫날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오랜만에 부녀간의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프트리더 본사를 방문하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유미의 노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 관한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며 몇 가지 핵심 표현을 외웠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국어 인사말을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소프트리더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니 현대적인 유리 외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한국 측 담당자인 김민수 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예상과 달리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일본 출장 경험이 있다며 오늘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한국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서툰 발음에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김 부장은 제 노력에 감동한 듯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소프트리더 팀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제안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감정적이고 고집스럽다는 선입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김 부장은 저를 전통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수많은 반찬이 테이블에 놓이는 것을 보고 당황했지만 유미의 노트에서 본 식사 예절을 기억해내려 노력했습니다. 김치와 비빔밥의 맛에 놀라 한국어로 맛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자 주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식사 중 김 부장은 자연스럽게 제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솔직하게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딸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이 노트도 딸이 만들어준 것이며 제가 한국에 오게 된다고 하니 밤새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이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그도 딸이 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즐기고 있으며 어른들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점심 후 회의가 재개되었고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제가 일본 문화를 설명할 때마다 진지하게 경청했고 저 역시 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딸의 관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유미 덕분에 비즈니스 파트너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유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고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유미와 저 사이에는 한국이라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출장 3일차 소프트리더와의 계약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수 부장과 그의 팀은 제가 준비한 제안을 높이 평가했고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에 김 부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직원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 저를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경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감사히 수락했습니다. 저녁 시간 김 부장이 안내해준 장소는 전통적인 한국식 고깃집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소프트리더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김 부장의 배려로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는 일본과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활기차고 다양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소주를 한 잔 마신 후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건배. 서툰 발음이었지만 모두가 환호하며 화답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직원들은 제 일본 문화 이야기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고 저도 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에 귀 기울였습니다. 김 부장은 자신도 처음에는 딸의 일본 애니메이션 취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몇 편을 보고 나니 그 매력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지금껏 유미의 관심사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무르익을 무렵 소프트리더의 한 직원이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노래방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었지만 다음날 일정을 위해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해한다며 호텔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기 전 김 부장은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이 누구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유미가 좋아하는 그룹 이름을 말하자 그는 미소 지으며 내일 점심 후 시간이 있다면 좋은 곳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유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의 성공적인 계약 체결과 회식 경험을 나누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유미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기뻐했고
특히 제가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내일은 미팅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그 가게 어디였지? 가보고 싶은데. 유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딸과의 관계, 그리고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여정이었습니다. 출장의 마지막 날, 김 부장의 안내로 홍대 근처의 K-팝 굿즈샵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아이돌 사진으로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이곳이 한국 대중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곳에 오는 것이 어색했지만 유미를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아이돌 관련 상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미가 노트에 적어준 아이돌 그룹 이름을 매장 직원에게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밝게 웃으며 유미가 좋아하는 아이돌 코너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딸을 위한 선물인가요? 정말 좋은 아버지시네요. 그 말에 처음으로 좋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유미가 평소 SNS에서 보여줬던 한정판 앨범이 매장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품목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앨범과 몇 가지 굿즈를 구입했습니다. 계산대에서 노트를 보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부장과 함께한 점심 식사 후 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5일 전만 해도 낯설고 어색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거리, 사람들, 음식, 문화가 더 이상 이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유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집에 갈게. 너에게 보여줄 것이 많아. 그리고 말해둘 것도 있어.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출장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도쿄공항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하게 유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을 꼭 안아주며 선물 봉투를 건넸습니다. 유미는 봉투를 열고 한정판 앨범을 보자 놀라움과 기쁨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완전 품절된 한정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유미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사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 그곳 사람들의 열정, 친절함, 문화 모든 것이 특별했어. 그날 저녁 유미는 제가 가져온 한국 과자를 나눠 먹으며 제 출장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딸이 대화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주말, 저희는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유미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스토리와 배경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유미의 제안으로 함께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은 부녀가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날이 되었습니다. 소프트리더와의 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김 부장과는 이제 업무 외적으로도 가족 사진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어 교재를 보고 놀라워할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지도 위의 이웃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정이 담긴 환대, 직설적이면서도 따뜻한 소통 방식,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딸과의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